세상이 고르하고 불도 다 꺼졌는데 머릿속만 마라톤을 하듯 빠르게 돌아가고 있나요? 우리 모두 한 번쯤은 겪어본 일이죠. 새벽 2시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제발 몇 시간만이라도 잠들게 해달라고 내에 애원하곤 합니다. 눈을 질끈 감고 몸을 꼼짝도 하지 않은 채 절박하게 주문을 외웁니다. 자야 돼. 지금 못 자면 내일은 완전히 망할 거야. 제발 잠 좀 자자. 아마 안 해본 게 없으실 겁니다. 숫자를 세다 지쳐버리기도 하고 시중에 나온 명상 앱은 다 다운로드해 보셨겠죠. 협탁 위에는 마그네슘, 멜라토닌, 그리고 마시면 바로 잠든다는 각종 허브차들로 가득해 마치 작은 약국을 방불케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을 당황하게 할 수도 있는 충격적인 과학적 사실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잠들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여러분은 사실 뇌를 더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치 고집센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아이에게 지금 당장 가서 자 라고 하면 아이가 어떻게 하던가요? 온 힘을 다해 안 자려고 버티죠. 우리 뇌도 똑같은 논리로 움직입니다. 잠을 하나의 목표로 삼고 반드시 완수해야 할 활동적인 과업으로 집착하는 순간 뇌는 그 집중력을 일의 일종으로 인식합니다. 잠에 대해 걱정하는 것 자체가 과학자들이 말하는 발표 각성 반응, 어라우젤 리스판스, 발표를 유발하는 것이죠. 심박수가 올라가기 시작하고 호흡은 얕고 빨라지며 갑자기 1시간 전보다 더 정신이 맑아지고 긴장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신경계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고 우리 몸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며 반응하는 것입니다. 생존의 필수 조건, 우리가 잠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알아보기 전에 우리 몸이 왜 그토록 이 휴식 시간을 갈망하는지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잠은 단순히 깨어있는 상태에서 잠시 쉬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근본적인 생존 메커니즘입니다. 지구상의 모든 포유류는 잠을 잡니다. 예를 들어 박쥐는 하루에 20시간을 깊은 잠에 빠져 지내죠. 왜 그럴까요? 포유류의 뇌에는 야간 대청소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잠든 사이 여러분의 뇌는 사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바쁘게 움직입니다. 모든 직원이 퇴근한 뒤 사무실 건물에 들어오는 야간 미화팀을 생각해보세요. 뇌는 대사 노폐물을 씻어내고 스트레스 독소를 제거하며 염증을 치료합니다. 쥐를 대상으로 단 사흘 동안 잠을 못 자게 한 유명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면역세포가 거의 70%나 감소했습니다. 피부가 나빠지기 시작했고 체온 조절 능력을 잃었으며 생존 시스템 자체가 무너지기 시작했죠. 잠을 자지 못할 때 여러분은 그저 피곤한 것이 아닙니다. 신체적, 신경학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브레인 포그, 머릿속에 안개가 낀 듯 멍한 상태가 그토록 무겁게 느껴지는 이유는 어제 쌓인 노폐물이 뇌에서 씻겨 나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잠은 몸이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고 바이러스를 추적하는 시간입니다. 그것은 건강과 기분, 그리고 장수의 근간입니다. 약설적 심리 기법, 노력하기를 멈추세요. 수만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단계는 제가 발표 뒤집기, 더 플리프, 발표라고 부르는 기술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면증을 이겨내야 할 전투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항복하는 것입니다. 잠들려고 노력하는 대신 반대로 깨어 있으려고 노력해보세요. 불면증과 싸우지 마세요. 만약 정신이 말똥말똥한 상태로 누워있다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좋아. 잠이 오면 자는 거고 안 오면 그냥 락이 누워서 쉬지 뭐 상관없어.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자야 한다는 압박과 요구를 제거하는 순간 뇌는 경계를 풉니다. 각성 모드의 굴레를 끊어내는 것이죠. 깨어있는 것을 스스로 허락함으로써 불안감에 억눌려 있던 자랑스럽고 생물학적인 수면 신호가 마침내 수면 2로 떠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잠이 변하는 이유. 여러분 중 많은 분이 20대 때는 잠이 참 쉬웠는데 이제는 숙제가 된 것 같다고 느끼실 겁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이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생물학적인 변화일 뿐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에는 잠을 더 어렵게 만드는 4가지 주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멜라토닌의 급감. 멜라토닌은 온몸의 밖이 어두워졌어. 이제 쉴 시간이야 라고 알려주는 호르몬입니다.
60대에 이르면 우리 몸은 젊었을 때의 30%도 안 되는 멜라토닌을 만들어냅니다. 내가 알아듣기에는 신호가 너무 약해진 것이죠. 과랄된 엔진, 깊은 잠에 들기 위해서는 심부 체온이 약 0.3도에서 0.5도 정도 떨어져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의 내부 온도 조절 장치가 덜 효율적으로 변합니다. 엔진을 끄고 나서도 계속 공회전하며 열이 식지 않는 자동차처럼 내가 계속 뜨거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죠. 엔진이 뜨거우면 차는 쉴 수 없습니다. 고장난 스위치, 우리 신경계에는 두 가지 주요 모드가 있습니다. 활동 모드인 교감 신경과 휴식 모드인 부교감 신경이죠. 젊을 때는 이 스위치 전환이 아주 깔끔하고 빠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활동 스위치가 종종 걸린 채로 멈춰버립니다. 침대에 누워 있지만 신경계는 여전히 사무실에 있는 것처럼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혈당 롤러코스터, 이건 새벽 3시에 깨는 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이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깼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자기 직전에 먹은 고탄수화물 간식이나 무거운 식사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혈당이 치솟았다가 한밤중에 급격히 떨어지면 뇌는 이 추락을 생명을 위협하는 비상사태로 인식합니다. 그리고는 혈당을 올리기 위해 아드레날린을 쏟아내어 여러분을 깨웁니다. 심장이 두근거리며 잠에서 깼을 때 그저 소변이 마려운 줄 알았겠지만 실제로는 대사 시스템이 보낸 비상 경보였던 셈입니다. 72시간 만에 수면을 바꾸는 5가지 전략. 다음의 5가지 전략 중 딱 2가지만이라도 실천해 보겠다고 결심하신다면 단 3일 안에 수면의 질이 크게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실 겁니다. 1. 18분의 법칙. 우리 뇌는 란상의 대가입니다. 침대에서 몇 시간 동안 뒤척이다 보면 뇌는 침대를 스트레스와 각성의 장소로 분류하기 시작합니다. 이 고리를 끊으려면 18분에서 20분 안에 잠이 들지 않을 때 무조건 침대에서 나오세요. 다른 방으로 가서 불을 아주 어둡게 유지하세요. 따뜻한 물을 한 모금 마시거나 아주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거나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 등 부드러운 행동을 하세요. 그리고 정말로 졸음의 파도,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하품이 나는 느낌가 밀려올 때만 다시 침대로 돌아가세요. 침대는 오직 잠을 위한 곳이라는 사실을 뇌에 다시 교육해야 합니다. 이 역설적에도 이것은 궁극의 역설 심리입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뜬 채로 스스로에게 말하세요. 나는 가능한 한 오랫동안 깨어 있을 거야. 절대로 눈을 감지 않겠어. 잠들기가 아닌 깨어 있기를 목표로 삼으면 잠을 자야 한다는 수행 불안이 사라집니다. 보통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몇 분 안에 눈꺼풀이 납덩이처럼 무거워지기 시작할 겁니다. 3. 무의미하게 페이지 넘기기. 지루함은 강력한 진정제입니다. 지루한 회의나 따분한 강의 중에 잠들기가 얼마나 쉬웠는지 기억하시나요? 이 상태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몰입감 넘치는 소설은 읽지 마세요. 오히려 뇌를 깨웁니다. 대신 아주 딱딱한 설명서나 지루한 교과서, 드라이한 잡지를 집어드세요. 내용을 이해하려고 하지도 마세요. 그냥 아주 천천히, 리드미컬하게 페이지를 넘기기만 하세요. 이 반복적이고 무의미한 동작은 뇌를 체면 상태로 유도하라 멜라토닌의 자연스러운 분비를 돕습니다. 4. 체온 저하. 4. 내가 잠들기 위해 열을 식혀야 한다는 점을 이용해 시스템을 해킹할 수 있습니다. 자기 1시간 전쯤 따뜻한, 너무 뜨겁지 않은 물로 샤워를 하세요. 특히 등 윗부분과 어깨 쪽에 5분 정도 따뜻한 물을 계속 뿌려주세요. 이 부위에는 큰 혈관들이 지나갑니다. 따뜻한 샤워를 마치고 시원한 침실 공기 속으로 나오면 체온이 아주 빠르게 발산됩니다. 이 갑작스러운 심부 체온의 하락은 뇌에 강력한 신호를 보냅니다. 해가 졌고 몸이 식고 있다. 이제 깊은 잠에 들 시간이다. 5. 인지 셔플링과 분리 청구서 걱정, 업무 고민, 혹은 5년 전에 했던 창피한 말 같은 머릿속 잡음이 시작될 때 그 생각을 억누르려 하지 마세요. 억제는 긴장을 낳습니다. 대신 별표 인지 셔플링, 코그니티브 셔플링, 별표를 연습해보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광활한 하늘을 지나가는 구름이라고 상상하는 겁니다. 아, 세금에 대한 생각이 지나가네. 흥미롭군. 저기 가네. 생각에 이름을 붙이고 그냥 흘려보내세요. 이런 분리 작업은 우리 몸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분비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코르티솔은 숙면의 최대 적입니다. 자신의 불면증 유형 파악하기. 수면의 세계에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정답은 없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여러분이 어떤 유형에 못 차는 사람인지 알아야 합니다. 유형 1. 전해질 부족형. 손발이 차고 다리가 안절부절 못하게 느껴지거나 가슴이 쿵쾅거리는 게 느껴진다면 신경계에 단락이 일어난 것일 수 있습니다. 자기 1시간 전 작은 컵에 따뜻한 물을 담고 질 좋은 천일염이나 히말라야 핑크솔트를 아주 조금만 타서 마셔보세요. 이것은 신경이 실제로 이완하는 데 필요한 미네랄을 공급해줍니다. 유형 2. 긴장형. 항상 어깨가 기 쪽으로 올라가 있고 쉴 때조차 몸에 힘을 주고 있다면 마그네슘이 부족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벌프 글리시네이트 마그네슘, 매그니지엄 글라이서네이트, 벌프을 찾아보세요. 이 형태는 소화 장애를 일으키지 않으면서 근육을 이완시키고 신경계를 진정시키는데 가장 효과적입니다. 유형 3. 신호 부족형. 몸은 괜찮은데 전화 졸음 자체가 오지 않는다면 생체 리듬이 깨진 것입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멜라토닌 보충제가 내 하루가 끝났음을 알려주는 리셋 버튼으로서 아주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유형 4. 새벽 3시형. 잠은 잘 드는데 새벽 3시만 되면 전구에 불이 들어오듯 번쩍 눈이 떠진다면 이건 거의 확실히 혈당이나 코르티솔 문제입니다. 그날의 마지막 식사를 점검해보세요. 저녁 시간에 설탕, 알코올, 정제 탄수화물을 피한다면 내 속의 그 알람 시계는 마침내 잠잠해질 것입니다. 마치는 글. 잠은 고된 하루 끝에 얻어내는 사치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일로 건너가는 생물학적 다리입니다. 다리가 끊어지면 가고자 하는 곳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밤늦게 스마트폰을 넘겨보는 일을 멈추세요. 폰에서 나오는 그 블루라이트는 여러분의 뇌에 지금 해가 떠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 즉시 멜라토닌 생산을 중단시킵니다. 밤 9시에 하는 격렬한 운동도 멈추세요. 몸이 이완되어야 할 시간에 아드레날린을 쏟아붓는 격입니다. 오늘 밤만큼은 여러분 자신에게 그냥 존재할 권리를 허락해주세요. 자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저 잠을 초대하세요. 이 팁들이 여러분이 누려야 할 휴식을 찾는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메시지가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처럼 힘들어하는 더 많은 분에게 이 영상이 닿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여러분은 4가지 유형 중 어떤 유형인 것 같나요?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댓글들을 꼼꼼히 읽어보고 다음 영상에서 어떤 유형을 더 깊이 있게 다룰지 결정하겠습니다. 편안히 쉬시고 여러분의 몸을 잘 보살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이 영상에 어울리는 매력적인 제목과 썸네일 컨셉도 함께 만들어 드릴까요?